그러니까 몸무게도 100kg인데 본인의 신념도 100kg인 것 같아요. 네. 강강 양약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3인분 3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좀 달라. 근데 당선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점씨에 이렇게 담아서 저희 옆 테이블에 주셨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서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 근데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통화를 할 때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권위라는 느낌은 전혀 안 돼요. 정치인들하고 통화할 때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제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이제 만나실 거는 같아요. 인간 윤석열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애창곡이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네. 내 성격이 나와서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예. 알아서 편집 좀 부탁드려요. 뉴스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허은하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라던가 그런 기초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적어도 6, 7%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6, 7%가 아니라 0.7%로 이겼으니까 그만큼 국민의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지고 나면 왜 패했을까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겼지만 어떤 점이 이긴 거고 어떤 점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 걸까 하면서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강 양약? 그래서 우리가 알부남이란 얘기 하잖아요.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좀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걱정을 했었던 게 검찰총장까지 됐던 사람이고 권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같이 식사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상당히 을 입장을 이해를 많이 해주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사를 같이 해요. 그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님하고 식사하셨을 때 그때 옆자리에 이제 저하고 장제원 의원이 있었었거든요.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당에서도 당선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인분 3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좀 달라. 이쪽이 더 많은 거야. 딱 보기에도요. 저는 사실 캐치했죠. 우리가 좀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 못하죠. 근데 당선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고기를 이렇게 접시에 담더라고.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저희 옆 테이블에 주셨다니까. 그게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걸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전혀 캐치 못하는 장면일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서 뭐 하나 먹고 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코스가 아주 길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혼밥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가실 때도 만약에 남아있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면은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 근데 그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것은 삶의 진심이라는 게 아닐까. 우리가 뭐 의식주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근데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식사하시는 부분은 진짜 행복의 어떠한 기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금의 여론보다는 그 일을 하고 나서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버스 중앙차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론이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만족도가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는 90%가 훌쩍 넘는 만족도를 주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전문가답게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도 거의 다 전문가로 모집을 그러니까
전문가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전 정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영부인들과 다르게 그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이 무게감을 키워갔던 비즈니스 우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화를 할 때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권위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정치인들하고 통화할 때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저에 대한 얘기부터 해요.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관심이 있었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썼거든요. 네. 그거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이제 집무실에 가서도 앞으로 국민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화끈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만나실 거는 같아요. 그 당선인 자체가 적극적이고 어쩔 땐 공격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관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가서는. 그 만나 뵀던 요즘 이제 내가 윤석열 당선인가 식사도 해봤고 뭐 술도 마셔봤어 하는 분들이 속속 나오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진짜 적극적이시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런 계산이 없다. 인간 윤석열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존엔 아예 만나보기조차 싫은 남자고 여자였는데 연애해보고 싶다, 만나볼까, 이게 썸 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상황 아닐까요, 저희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기존의 보수다운 능력, 그러면서도 좀 알부남, 따뜻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도남인 듯 아닌 듯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선 의원님들께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에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기존 우리는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었어요. 5, 6% 막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막 같이 막 짝꿍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걱정 말아요 그대는 와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이모경 의원님도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어찌 보든 그 각각의 당에 2명씩 나와서 노래를 함께 하면서 하나 되자, 걱정 마시라, 저희가 코로나 극복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건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노래 실력은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동요 부르듯이 노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노래방 가요. 제가 과일 가게도 아니지, 원래는 노점상을 하시던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말하는 흙수저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흙수저란 단어를 좀 제가 좋아는 안 합니다만, 흙수저 청년이 창업했을 때 그 어려움을 알거든요. 또 학교에서 한 20년 강의를 계속하면서 늘 바뀌는 청년들을 봤으니까 그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지금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걸 조금은 아니까. 그리고 또 워킹맘이지 않습니까? 그 워킹우먼과 워킹맘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단계별로 극복을 해왔는지,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좀 공감하면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영입이 될 때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바닥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용기를 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꿈이 정치에 대한 문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 게 제 꿈이에요. 현재로는 이제 아직은 좀 가야 될 수순이 좀 있겠죠.
수순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던 정치인들은 뭐 자기 이름 말하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보면 제대로 국민한테 진짜 소통 안 하고 알려드리지 않았고 왜 우리를 몰라라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제대로 좀 소통하고 또 일을 좀 하고 국민들이 내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 듣고 그거에 맞는 정책들 만들고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게 정말로 많아요. 영선의 대통령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당대표와 이렇게 당선인이 투 트랙으로 같이 이렇게 선거한다라는 거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뭐 AI 윤석열이라던가 쇼츠라던가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들을 간판으로만 쓰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저희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저희 지금 청년 나이가 45세까지거든요. 너무 많다. 이제 내려야 된다로 다시 가고 33세까지가 청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남에 가서 국민의힘을 외쳐주시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사진 찍겠다고 줄을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 사진 찍고 사인 받는 분들을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작은 진짜 희망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시던데.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패밀리 있어요, 패밀리. 펫 가족. 그 의원 동아리. 거기에 당선인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네네.